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정주입니다. 오늘 제 36차 신통일 한국 평화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변화 시대 한반도 생태통합, 그린 데탕트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대한민국 금수강산 가꾸기 아름다운 금수강산 가꾸기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후변화 및 위기, UN 기후변화 협약,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 사례, 그리고 한반도 생태통합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및 위기인데, 이 사진은 2020년 9월 9일 날 촬영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산불이 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빨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구의 경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지구 가열화 시점이 10년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늦춰도 2040년이면 대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다 아셨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이상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최악 가뭄이 일어가지고 600년 만에 불상이 드러난 모습을 보도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도 이 물난리 평화묵도 곽산 지역에는 하루에 35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게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침수차가 1만 2천 대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1년 작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세계 표면의 온도는 최소한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지구 기온은 21세기 안으로 1.5도뿐만이 아니라 2도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UN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UN 환경회담이 1972년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1968년 로마 클럽에서 미래 연구를 통한 인류 복지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회담을 한 이후에 1972년도에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그 이후에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1차 첫 번째 UN 환경회담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환기시키기 위한 회담을 10년마다 열게 됩니다. 1972년 스톡홀름, 1982년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고, 그다음에 92년에는 다 아시겠지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다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년 접하게 되는 게 파리 협정 코프 이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코프 21 회의가 열렸고, 이때 이제 주된 내용이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하는 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6월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이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이 협정에 다시 가입을 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COP26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면서 그 중에 특히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6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오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샬롬 엘 셰이크에서 코프 27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 각국 기후변화 대비 대응 지원 문제,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및 자금 조성 문제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 사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조선 임야 분포도를 중심으로 그린 그림인데, 보시는 바가 1910년도의 모습입니다. 1910년도의 모습은 북쪽이 더 산림이 많습니다. 남쪽보다도. 그런데 2015년도, 몇 년 전이죠, 한국임업진흥원 자료를 가지고 그린 그림에 의하면은 남쪽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훨씬 울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에 대해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이 2008년도에 그의 저서인 플랜 B 3.0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델이다, 세계를 다시 숲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 사례를 극찬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O에서는 1982년도에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모습, 과거의 모습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보이는 사진은 1930년대 경기도 여주의 모습입니다. 거의 사막화 직전 단계에 갔다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사진은 1930년도 일제시대에 이 목재를 수탈해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960년도 사진인데, 사진의 제목이 서울도 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 이 도남동 지역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치산녹화 1차 계획을 세우고 2차까지 1987년도에 끝났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합니다만, 우리나라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동원해서 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 중에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포항의 영일지구 사방 사업을 통해서 조림을 한 기록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조림을 하기 전에는 완전히 사막과 같았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게 7.8기가 아니라 8.9기 만에 이 4년간에 걸쳐 360만 명이 동원이 돼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게를 지고 모든 기자 자재, 물까지도 이 지구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 특히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가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주 푸른 숲, 지금과 같이 울창한 푸른 숲을 갖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한반도 생태통합 노력입니다. 아까도 진성배 이사님 잠깐 소개한 바 있지만, 제가 작년도 국제과학 통일회 27차 국제과학 통일회에서 The Reforestation After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녹화 성공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부름을 받고 브라질 자르딘에 가서 그 황폐지에 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열대지방, 그 당시 열대지방 잘 몰랐기 때문에 브라질리아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획서를 쓰고 문선명 총재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거기에 맞는 묘포장을 만들고 해서 내다 심었습니다. 이거는 육갈리 나무인데 이거는 7년이면 벌채가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3년 동안의 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얼마 전 아세안 회의가 열렸던 캄보디아, 세계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의 그 주변이 얼마나 황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 교수들 20여 명과 함께 2006년도에는 그 주변 지역을 황폐화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때는 캄보디아 산림청장들, 그다음에 산림청장하고 주지사, 그다음에 그 지역의 VIP들이 참석해서 같이 식을 하고 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미얀마 바간 지역의 나무를 900헥타 정도 심었는데 그거를 최종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노력 이런 것들을 최종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북 산림 협력입니다. 제가 강원대학 근무할 때 2014년도에 강원대학의 남북 산림 협력 연구센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변대학을 찾아가서 연변대학 총장님 만나고 이 연변대학하고 평양과기대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이제 자매관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대는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으로 가서 개성 지역에 나무를 심고 묘목을 전달하고 가을에는 비료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2015년 5월에 연변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과 강원대학이 북한 특히 이제 황해남도 지역을 황폐지 복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연변대학에서 제가 MOU 사인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 노동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거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산림과학대학을 창립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특별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알고 2018년도에 한스 자이델 재단의 그 젤리거 박사가 북한을 간다 하기에 제가 쓴 대학 교재와 다른 책 3권을 전달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책을 전달했는데, 이거를 전달하면서 언젠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제가 가서 강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난 2018년도에 한학자 총재님께 보고를 하고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이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과 관련된 부분을 이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면을 찾아가면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북한의 산림 황폐지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선물한 책을 보고 드리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사인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황폐지를 복구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기본 원칙, 철학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해서 하되 천주 평화연합에서 추구하는 신통을 통일 한국 세계 구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올 1월부터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산림과학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강원도에서 세계 산림 엑스포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2014년도에 강원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9년 만에, 원래는 올해 열리게 돼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한의 산림 임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물꼬를 트기 위한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일부 산하의 사단법인인 금수강각국이 협의회와 그다음에 서울 인천지구 UPF 1지구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